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이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워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움츠려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져가지고 어느 곳에는 이렇게 그늘진 곳에는 얼음이 얼은 곳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월동 준비를 철저히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보온판도 이렇게 미리 좀 껴놓으시고요. 한쪽 면서부터라도 좀 껴놓으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 받은 것 중에서 봉판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봉판이 있으면 오히려 벌로 태어난 유공들한테 더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봉판을 포기하시고 지금 벌이 적당히 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봉판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월동 날 수 있는 벌이 된다고 하니까 봉판을 포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나 이런 것들 좀 접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판이 나갔다는 걸로 봐서는 벌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문도 좀 더 열어놓고 개포도 완전히 접어서 프로폴리스망만 덮어놓은 상황에서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봉판을 일단 빼놓으십사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춥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뺀 거만큼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또 나중에 더 추워지게 되면 봉을 형성하고 그때 가서 개포 덮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개포 위에다가 많은 것들을 얹어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신문지 한 권 정도만 딱 덮어놓고 개포 덮고 신문지 넣고 그리고 뚜껑 덮고 이 상태에서 소문은 이제 적당선 열어놔야겠죠. 한 4cm, 5cm 정도 열어놓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12월 달을 보내는 거죠. 12월 달 보내고 혹시라도 들쥐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소문을 좀 더 줄여놓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1월 달 이때서부터 조금씩 보온을 좀 해줍니다. 겉에 외부 보온도 이렇게 좀 보온을 해준다기보다는 이제 보온을 해줄 준비를 하는 거죠. 미리미리 한꺼번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화분떡 주면서 화분떡 주고 개포 덮고 신문지 있던 거 그대로 놓고 그리고 보온 덮개 2장씩 얹어주고 그리고 빈 공간 있으면 빈 공간에 혹시 다른 신문지나 이런 거 있으면 빈 공간에 신문지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보온판 대주잖아요. 보온판 대주는 거 여유분 있으면 하나씩 더 대주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있는 거 굳이 자주 아끼지 않고 최대한 더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벌에 따라서 2매로 이렇게 격리판을 놓고 해준 적도 있지만 안 그러면 소비를 빼서 완전히 2매만 놓고 한다던가 1매 격리판 1매 놓고 그건 둘 다 먹이장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벌이 훨씬 더 빠르게 산란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책을 좀 읽어봐야 되니까 서설은 거기까지 하고요. 마침 겨우살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겨우살이 준비 9월 말경까지 사양을 끝마치고 9월 말까지 끝마친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10월 초순 중순까지도 사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11월 달이니까 다 마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산란력이 좋은 왕벌만 남기고 넓은 왕벌을 도태하고 새로 나온 벌로 된 강군으로 월동을 지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뭐 학봉에 대한 이야기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점유를 풍부하게 하고 상부에 10cm 이상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점유장이 있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한 10cm 정도, 요게 한 23cm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니까 최소한 한 10cm 이상 덮개로 덮여 있어야 요게 채미를 하더라도 19% 이상 나옵니다.
이 꿀을 가지고 다음에 이른 봄 새끼 키우는 시기까지 지탱하도록 해야 한다. 수펄방이 없는 좋은 벌집만 넣어주도록 하고 불량한 벌집은 제거해서 밀을 내도록 해야 한다. 북풍을 피해 따뜻한 곳에 겨우살이 장소를 택하고 이 양지 바른 곳에다 놓아주라는 얘기고요. 장소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이동 양봉업자들은 제주도나 진해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에 무, 배추, 자운형 순으로 밀원을 찾아 북으로 올라오게 된다. 겨우살이는 그 해의 수확을 끝마치고 다음 해의 준비이니 이를 소홀히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겨우살이 장소, 남향을 이상적으로 하나 출입이 심해서 빨리 늙어 죽거나 먹이의 소모가 심한 폐단이 있다.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탈군이라 그래서 벌이 나와서 이제 똥을 싸고 들어가는데 이럴 때마다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꿀을 먹고 기력을 차리고 그렇게 됩니다. 약한 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 죽죠. 벌통 근처에 땅이 울릴 정도의 큰 공장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미소, 발전소, 제철소 등인데 땅은 소리의 진동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진동과 더불어 벌이 소동해서 빨리 늙고 식량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겨우살이는 습기가 없는 장소라야 한다. 월동의 난점은 습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축소, 겨우살이의 마련은 겨울철에 마지막 꿀을 뜬 후부터인데 알이 없는 벌집은 정리하고 축소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알이 있어도 이제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이때 격리판이 있으면 격앙판을 삽입하고 그 밖에 아직 새끼가 나오지 못한 벌집을 놓아두면 일벌들이 보온해서 출방하게 되는데 축소시키지 않으면 찬 기운이 돌게 되어 새끼들을 물어내게 된다. 개상은 내려놓고 월동 준비를 한다. 보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을 줄이고 다음에 외부는 임시로 가마니 같은 것을 덮어 놓는다. 임시로 덮으셔야 되고요. 사양,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에서는 9월 말경까지 사양을 끝내야 한다. 사양이 늦어지면 그 다음 봄에 설사병이 걸려 분쇄가 약해진다. 이게 전화가 덜 된 꿀들을 먹게 되면 봄에 이제 설사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설탕물의 농도는 설탕과 물의 비율을 2대 1로 5매군이면 5매의 사료가 차도록 사양을 거듭해야 한다. 5매벌이다 그러면 5매의 그 먹이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해본 결과 5매벌이라도 3매 정도의 그 먹이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조금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덜 찬 거 이런 것들 넣어줘도 되고요. 벌이 얼어 죽었다고 하나 식량만 풍부하면 죽지 않는다. 꿀이나 설탕은 끓여서는 안 되며 가을철의 사양에는 설사병이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감로꿀은 피해야 한다. 사양을 하면 벌 분쇄가 점점 약해져 그때 축소시킨다. 이제 벌이 겨울철에는 자꾸 낙봉도 죽는 벌도 많이 생기고 또 봉구도 자꾸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그걸 예측 못하고 벌집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보온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월동군의 세력, 월동군세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월동군의 세력 여하에 따라 이듬해 봄벌의 강약이 결정된다. 5매군이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다. 약군인 경우에는 합군에서 5매군 정도는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강군은 보온이 잘 되고 겨울철에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꿀이 있는 다음 벌집으로 옮겨가 꿀을 먹지만 약군은 보온이 되지 않아 식량이 있더라도 꿀이 있는 곳까지 건너가지 못해 떨어져 죽는 수가 많다. 예.
이렇게 공처럼 생긴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조금씩 먹이가 있는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맨 처음에 아래쪽에 있다가 이제 중간 쪽으로 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벌이 떠 있으면 식량은 뭐 한 20일 정도뿐이 안 남았다, 혹은 뭐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뭐 다른 식량을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벌 세력이 약하면 곰이 굴러가는 반경이 작아서 꿀이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꿀이 있는데 한 5cm만 더 가면 꿀이 있는데 5cm를 이동을 못해서 그게 다 굶어 죽습니다. 사매벌도 벌집 양쪽에 가득 벌이 붙은 벌은 겨울을 날 수 있으나, 삼매벌은 겨울을 나기가 곤란하다. 삼매벌도 축소를 강하게 해주시면 월동 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겨우살이 포장의 배열은 한 줄로 하는 것과 뒤에 맞대서 두 줄로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벌통에 햇빛이 고루고루 비추어 벌의 출입이 균일하게 되고, 한쪽으로 몰리는 율은 적으나 후면이 추워서 전면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 앞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죠. 이 앞쪽 아래쪽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먹고 그렇게 됩니다. 뒤쪽으로 가는 벌이 있고, 후자는 자료를 절약할 수 있고 보온이 잘 되나, 후자의 벌통은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이른봉 출입할 때는 앞줄로 몰릴 염려가 있다. 그러나 빨리 늙는 것을 방지하고 식량 소비가 덜 되는 장점이 있다. 포장하는 시기는 10월 초순경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포장 가마니 2장이면 벌통 3개를 쌀 수 있다. 가마니를 뜯어서 2장을 길이로 매고 그 밑에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완결을 깐다. 벌통의 문은 미리 막아 놓는다. 요거는 지금 외부 포장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요즘은 보온 덮개 한 장, 뒤에서 앞으로 뚜껑 있는 데까지 한 장, 그리고 뒤에서 소문 가리지 않을 정도로 한 장, 요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위에 눈가림 포장을 해주고, 요런 정도로만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봄에 되게 되면 뭐 참외망을 더 덮는다든지, 뭐 천막을 해서 더 이렇게 외풍을 막아준다든지, 뭐 안쪽에 보온 덮개를 하나 더 싸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포장을 합니다. 요즘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벌 한두 마리만 출입할 구멍을 남기고, 남은 부분은 얇은 나무판으로 막아 출입을 막는다. 출입구 앞을 5cm가량 막대기 네모꼴로 짜고 가마니를 자른 후 문을 열면, 가마니를 이렇게 있고 그 벌이 다닐 수 있게 네모난 소문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열면 벌이 그 구멍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벌 등 완교로 채우고, 나머지는 완교로 채우고, 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약을 넣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요거는 꼭 군데군데 계속 넣어 주셔야 돼요. 먹고 가도 지가 바로 안 죽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또 없어지면 또 넣어주고, 요거 봄까지 계속 하시면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것들은 이제 스티로폼 벌통 쓰시는 분들은 스티로폼을 일자로 쫙 뚫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무 벌통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뚜껑 쪽을 많이 갉아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막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벌이 쥐가 약을 먹으면 좀 없어지기는 합니다. 완결을 채우는 시기는 내부 장치가 끝나고 서리가 올 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겉포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해놓으면 보온이 잘 되어서 늦도록 왕벌이 산란하게 된다. 산란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산란을 막기 위해서 좀 춥게 해야 되고요. 내부 포장, 내부의 포장은 겨우살이 사양이 끝난 뒤 시작한다. 출입구의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하고, 경계판 밖에 신문지를 넣고 공간은 완결 또는 잘 마른 볏짚으로 채운다. 뚜껑 위에 완결을
왕겨도 넣고 왕겨 또는 마른 볏짚을 채운다. 그리고 벌통 위에 볏짚으로 이형을 만들어 2번가량 덮고 벽풀이나 눈 녹는 물이 앞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내리도록 하고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눈이 녹아서 또 안으로 침투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흘러내리도록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흘러내리도록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이렇게 바람에 날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요즘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결박을 좀 해주고 옆으로도 결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주위에 배수구를 파서 벌통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에 벌통 돌봐주기, 바람막기, 추운 겨울에 출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방풍벽을 만들어야 한다. 눈 쳐주기, 추운 지방에서는 눈이 한번 오면 그대로 봄까지 쌓여 있다. 눈이 쌓이면 공기가 통하지 못하므로 눈을 쳐주어야 한다. 요거 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문 앞에까지는 좀 치워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치워주셔야 되는 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벌들이 탈분하러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왔다가 그 눈이 있으면 눈밭에 앉아서 그대로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더 치워주시면 좋고요. 출입구 돌봐주기, 출입구가 왕겨로 막혀 있을 수가 있으므로 틈나는 대로 돌봐주어야 하고요. 왕겨가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왕겨로 꽉 차게 되면 막히니까 돌봐줘야 되는데 요즘 왕겨를 안 쓰고 보온도끼나 이런 걸 쓰는데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렇게 벌통 안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이제 겨울철에 가장 좀 잠일거리로 하셔야 되는 게 갈고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낙봉된 거를 이렇게 긁어서 소문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낙봉 때문에 벌이 끌어내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소문 앞에다가 쌓아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막혀가지고 이제 습기 차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벌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막 벽에 똥칠하고 그렇게 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먹이, 분량 살피기. 겨울철에는 벌통을 열어볼 수 없으니 청진기를 대고 망치로 벌통을 울려본다. 벌소리가 요란한 것은 번제하고 미약한 것은 식량이 떨어져 가는 징조이다. 또 낮에 따뜻할 때 벌들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벌통은 따뜻한 방에 들여놓고 꿀물을 입으로 뿜어서 기운을 차리게 한 뒤 꿀을 넣어준다. 꿀이 없으면 설탕을 넣어주도록 하고 뭐 어둡게 해주면 좋다 이런 건데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봄에 이렇게 비행을 나갔다가 벌통 주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죽으려고 하는 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 갖고 다니시면서 뭐 그때는 사실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잡아다가 소문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다시 그게 살아납니다. 이게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시 넣어주면 되니까 심심하실 때 그냥 두면 또 그만큼 제 벌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익힌 문제, 실습 문제. 가을철의 사양을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겨우살이 장소는 어떤 장소가 적합한가? 겨우살이 포장을 해보자. 겨우살이 중에 관리사항을 들어라. 오늘은 월동 포장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봤고요. 요즘 월동 포장하는 거하고는 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보온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벌을 깨울 때는 요즘이 훨씬 더 옛날보다는 보온을 더 철저하게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먹이도 옛날에는 뭐 5장씩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암만 강군이라도 4장 정도 이상은 4장?
닭장도 넣어주시는 분이 있긴 있으시죠. 예, 예. 그렇지만 뭐 먹이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4장, 3장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먹이 조절도 하고요. 이제 그 산란도 나갈 때 그 상황에서 산란이 나게 되면 좀 더디게 나가니까 그거를 엄청 축소를 많이 해서 뭐 1매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1매 1가리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가장 좋았고,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초기에 보름 있다가 산란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1매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보름에 일주일이니까 20일 있으면 증소가 한 장이 들어가죠. 뿌리 한 장이 들어가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있게 되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한번 살펴봐서 잘 나가는 건 그때 또 증소가 들어가고요. 안 그러면 일주일 더 있다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뚜껑을 자주 열어보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2매 2가리로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강군에서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뭐 빨리 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2매 2가리로 했을 때하고 1매 1가리로 했을 때하고 산란이 빨리 나가는 건 1매 1가리가 훨씬 빠르더라. 그리고 벌통 내부에 낙봉이나 이런 것들 청소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1매 1가리일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동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는 질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질병에 대한 내용 이제 하고 이제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저도 좀 부지런히 해서 이거 12월 달 안에는 교과서를 맞추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날씨도 추워졌고 이제 뒷마무리도 하셔야 되고 봉기구도 다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또 준비를 하실 그 작업을 미리미리 좀 선두쳐서 해놓으시면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힘든 일이 별로 없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12월 달부터 그때 부랴부랴 막 청소하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춥고 또 얼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겨울철에는 이제 다른 데 가서 교육도 좀 많이 받으시고요. 뭐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도 다녀오시고 뭐 해외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에 촬영할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